기찬씨, 이거 좀 들어봐요. 내가 황기찬 목숨을 구한 것처럼 보여야 해. 녹음기에서 흘러나온 세리의 목소리를 들은 기찬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제인을 바라봅니다. 제인은 당신이 무사해서 다행이라는 듯 환한 미소를 내뿜으며 갑자기 기찬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건네는데요. 기찬의 목숨을 노리기 위해 세리가 어떤 음모를 꾸몄는지와 지우의 친아빠에 대한 이야기까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까 합니다. 괴한이 황기찬을 향해 돌진하는 순간 강세리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괴한의 칼을 맞으러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강제인이 세리를 강하게 밀쳐내며 그 자리를 대신 차지했습니다. 칼끝이 제인의 옆구리를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피가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기찬은 경악한 얼굴로 제인을 붙잡았습니다. 제인아, 괜찮아? 모두가 경악했지만 사실 제인은 이 모든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며칠 전 제인은 세리의 방에 도청장치를 설치했고 그녀가 괴한과 통화하는 전부를 들었습니다. 세리의 속셈을 간파한 제인은 오히려 그 계획을 역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찬의 의심을 완전히 지우기 위해 자신이 대신 그 칼을 맞은 것이었습니다. 제인은 병원에서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기찬씨, 물 좀. 그녀의 목소리에 기찬은 서둘러 컵을 건네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제인은 잔을 내려놓고 머리맡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기찬씨, 이거 좀 들어봐요. 버튼이 눌리자 차갑고 선명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황기찬 목숨을 구한 것처럼 보여야 해. 기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세리의 말이에요. 그땐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제 알겠어요. 기찬의 눈에 분노가 번쩍였습니다. 강세리, 이 미친. 그런데 그렇다고 당신이 대신 칼을 맞으면 어떡해? 제인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땐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난 그저 당신이 다칠까봐 무서웠어요. 말은 담담했지만 그 눈빛 속엔 결코 감출 수 없는 승리의 기운이 스쳤습니다. 강제인은 조용히 기찬의 품에 안겼고 기찬은 한동안 그녀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틈 너머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강세리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두 주먹을 움켜쥔 그녀의 눈동자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황기찬은 이번 사건 이후 강세리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식어버렸습니다. 자신의 목숨마저도 아무렇지 않게 거래 수단처럼 쓰려 했던 여자를 더는 곁에 둘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를 바득바득 갈며 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 중국 투자건만 끝나면 캐서린이건 강세리건 더는 필요 없잖아. 그때 반드시 네 숨통을 끊어버리겠어. 그 결심을 곱씹으며 기찬은 곧장 옆병동 황기만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황기만을 돌보고 있던 노숙자가 기찬을 보자마자 하소연하듯 입을 열었습니다. 집안이 어떻게 되려고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병원 신세를 진단 말이냐? 아휴, 그나저나 제인이는 어떠냐? 그것이 못돼 처먹긴 했어도 그래도 내 아드님 대신 칼침을 맞았으니. 갑자기 노숙자는 의심스러운 눈빛을 기찬에게 던졌습니다. 너 그것한테 넘어간 건 아니지? 아내가 남편을 위해 지 목숨 바치는 거야 당연한 거지? 그걸로 칭찬받을 만한 건 아니다. 명심해라. 말을 마친 노숙자는 한 박자 숨을 고른 뒤 표정을 굳혔습니다. 그런데 기찬아, 김한이가 좀 이상해. 나? 엄마인 건 알고 다 아는데 뭔가가 말이야. 영 달라. 의사 말로는 단기 기억상실이라는데 아무리 봐도 그냥 그런 정도가 아니야. 기찬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노숙자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말했습니다. 기찬아, 너 옥돌매라는 말 알지? 옥상에서 떨어진 매주 말이야. 어린애가 옥상에서 떨어지면 사람이 좀 변하거든. 실실 웃고 가끔 침도 흘리고 우리 어릴 땐 그런 일 종종 있었어. 머리에 세게 충격받으면 그렇게 돼. 김한이가 딱 그래 보여. 노숙자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아휴, 나 이러다 아주 제명에 못 죽을 것 같다. 기찬아. 기찬은 굳은 얼굴로 형을 바라보았습니다. 형의 눈빛은 분명 깨어있었지만 그 안에는 마치 뭔가 중요한 조각이 빠져버린 사람처럼 깜빡거리는 공허함이 스쳐갔습니다. 기찬은 노숙자의 불안한 표정을 애써 달래며 말했습니다. 형은 곧 괜찮아질 거예요. 여긴 돌봐주시는 아주머니께 맡기고 어머니는 집에 가셔서 좀 쉬세요. 노숙자는 마지못해 병실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집에 들어서자마자 시야에 들어온 강세리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전날 있었던 그 사건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세리의 전 남편이 느닷없이 나타나 집안을 뒤집어 놓았던 일. 세상 천지에 그런 기막힌 사연이 있다는 건 들었어도 그게 자기 집안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노숙자는 그 순간을 떠올리며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낯선 남자가 차갑게 말했었습니다. 저는 강세리 씨 전 남편입니다. 뭐라고? 너 결혼했었어? 노숙자의 목소리가 번개처럼 튀어올랐습니다. 그동안 우리한테 거짓말한 거야? 이 남자가 네 전 남편이라고? 강세리는 말문이 막혀 눈만 굴렸고 노숙자는 치를 떨며 소리쳤습니다. 야, 이년아, 너 한 번 갔다 온 거냐? 그때 옆에 있던 강재인이 한마디 던졌습니다. 그럼 지호 아빠가 이 남자라는 거야? 지호 아빠라니? 노숙자가 제인을 향해 되물었고 그 순간 전 남편이 냉소를 터뜨렸습니다. 최소한 저는 아니네요. 저는 불임입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순간 주변 공기가 얼어붙었고 노숙자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누가 설명 좀 해봐. 이게 다 무슨 말이냐고. 아고, 보살님, 천지신명님, 우리 집안이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 다 망하게 생겼네? 노숙자는 악에 받쳐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전 남편이라는 남자가 황기찬을 똑바로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강세리,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원하는 걸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강재인은 고개를 비틀며 세리를 향해 비웃듯이 내뱉었습니다. 강세리, 거짓말도 정도껏 했어야지. 이쯤 되면 지호가 네 아들인 건 확실하긴 하냐? 그 말에 노숙자의 머릿속이 지끈거렸습니다. 내가 인연을 그냥 대가리를 깨부서뜨려야겠다. 노숙자는 숨도 고르지 못한 채 세리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이 미친년아, 네가 감히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내 피를 말리게 해? 오늘 너 죽고 나 사는 거다. 세리가 소리쳤습니다. 왜 이러세요?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니. 뭐? 어머니? 여기 내 어머니가 어디 있냐? 이 죽이려나. 입이 붙어있으면 말 좀 해봐. 지호가 네 애 맞냐? 왜 대답을 못해? 아니, 인연 진짜 지호 엄마도 아닌 거 아냐? 네가 지호 엄마가 아니면 네 애도 아니고 아빠도 누군지 모르고 하다 내가 별꼴 같지도 않은 꼴을 다 보네. 어제 일을 되새기던 노숙자는 날카롭게 갈라진 목소리로 소리 지릅니다. 아드님, 지호 고아원으로 보내버립시다. 그리고 강세리 인연 이제 당장 내쫓아야 해. 지호 때문에 인연 낯짝 보고 있었는데 이제 내 손주도 아니고 우리 집에 둘 이유가 뭐가 있냐고. 당장 둘 다 쫓아내. 그래야 우리 김한이가 제정신 차리지. 재수가 없을라니까. 세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노숙자의 눈빛에는 단단히 박힌 결심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정우성은 최근 다시 교제를 시작한 미란과 함께하는 시간이 잦아지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미란의 아들 승우의 허락까지 받아낸 뒤라 마음이 한층 편해진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승우의 입에서 흘러나온 한마디가 오성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사실 제 진짜 엄마는 제인이 누나 엄마가 아니고 여기 계신 강미란 여사님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오성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미란이가 승우의 친엄마라니? 제인이 승우의 진짜 누나도 아니라고? 그렇다면 더욱 의문이었습니다. 승우의 아버지는 누구란 말인가? 미란의 전남편일 리는 없었습니다. 의문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오성은 밤잠을 설치며 답을 찾아 헤맸습니다. 결국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미란에게 정면으로 물었습니다. 승우 아빠는 누구야? 미란은 한동안 말없이 오성을 바라보다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이지? 누구겠어? 나 그때 이미 임신했었어. 당신 아이였어. 그런데 오빠가 자기 아이로 입적하겠다고 했고 난 부모님 뜻을 거스를 수 없었어. 그래서 승우를 오빠 집에 두고 아버지가 정해준 다른 사람과 결혼해야 했어. 그게 조건이었어. 부모님이 원하는 상대와 결혼하지 않으면 승우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었어.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 당신에게도 말 못하고 당신을 버릴 수밖에 없었어. 미안해, 오성씨. 정우성의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동안 미란이 겪었을 모든 풍파가 결국 자신 때문에 시작된 일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그걸 전혀 모르고 나는 그저 당신을 원망하며 살았네. 어느 날 갑자기 날 버린 여자라고 그렇게만 생각하며 당신을 잊으려고 애썼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강미라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아빠 노릇 제대로 해줘요. 난 우리 승우 반드시 YL그룹 대표로 만들 거예요. 아빠가 남긴 이 회사를 제인이에게 넘길 순 없어. 우리 승우만이 정식 후계자가 될 거예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